자, 다시 한번 서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전달대회에 민주당 당대표 나온 거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행보랄까 하는 것을 요 목포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격식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진짜로 격식 없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 제가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이런 걸 하면은 정해져 있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에 가고 또 지역위원회 방문하고 또 당원들 또 이제 올해 당하신 대의원들 방문하고 시장 방문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달리 오늘뿐만 아니라 이 기간 뭐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일 텐데 가급적 할 수 있으면은 뭐 흔히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젊은 세대들하고 쭉 대화하는 것을 그 루틴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에 방문도 있고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총리를 하면서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로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1년 동안 뭐 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지역마다 또는 뭐 등등 편차가 있긴 하지만 국정 지지도 이런 거 보면 한 뭐 60% 70% 나오고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한 20대 그중에서 뭐 특히 남자 좀 더하고 그 층에서는 한 10%에서 15% 이상 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60%면 한 50%에서 가지고 늘 그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용을 쓰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만의 영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어느 대목이 우리가 지금 비어있지? 하는 그 고민이 하나가 있고 당장은 그렇고 길게 보면 이제 이 세대가 성장하면서 이제 뭐 나이도 들고 혹은 결혼도 하고 또 결혼 안 하고 취업도 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더 나이 많은데 30대 40대가 돼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솔직히 옛날엔 저희가 20대 여기 있는 뭐 신재훈 의원 20대 이럴 때는 민주당 하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민주당 미래가 없는 문제면 좋은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무슨 뾰족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상대적인 지지로 그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국민의힘이 무슨 잘해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자 걱정스러운 미래이자 진지하게 분석해야 될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총리가 되고 이 얘기를 대통령님과도 몇 번 나눴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총리가 되고서 제일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층이 딱 요 세대예요. 근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면은 당장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앞으로 괜찮을까? 지금 이 상황, 이 우리 구조에서 10년, 20년, 30년 내 사는 게 괜찮을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딱 안심되게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살 수 있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요 되게 좀 미안하고 그런데 저희 때 정도 되면 나는
우리 때 정도 되면 어지간히 하면 이제 집 한 채는 장만했는데 사실 저는 집이 없어요. 아직. 근데 그거는 뭘 잘해서가 청빈해서가 아니라 조금 능력이 모자란 케이스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그쪽으로 욕심을 별로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과거의 의식주가 옷 의자에다가 먹을 식자에다가 사는 주자라면 전 지금은 의가 이제 옷이 아니라 의료로 바뀌었고 식은 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주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답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뾰족치가 않은 거야. 현재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일자리의 문제인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든다, 기업이 취업한다 이런 차원을 따라서 막상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어떤 것이 제일 고민이 되냐면 요새 취업을 할 때 그래도 좀 우리가 가서 일할 만한데 좀 만족스러운 데 취업을 하려면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니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경력이 생기는데 경력이 있어야 일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 사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총리로서 일종의 국가가 최소한 첫 일자리 경험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자. 그냥 인턴 이런 거 말고. 좀 비교적 괜찮은 어쨌든 경험을 쌓아서 적어도 회사에서 경험이라는 거, 경력이라는 걸로 내놓을 수 있는 그거는 제공을 해주자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1년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토론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딱, 요거면 되겠다 싶을 만큼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저도 정책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래, 이런 이제 몇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이제 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런 접근법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혼자 또는 정책 당국이, 정부가 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함께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떤 걸 해봤냐면 청년 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봅시다. 청년 이러면 여성 이러면 여성부를 만들면 여성 문제 해결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청년 하면 지금 이거 청년부가 없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청년부를 만든다고 해서 꼭 그게 만병통치는 안 돼요. 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 그 예산도 노동부에 들어가 있고, 뭐 청년 농업인은 농업에 들어가 있고, 청년 문화에 들어는 문화부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다 걸려 있어서 사실은 청년부를 만들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정부를 만약 얘기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냥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효는 별로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 금융위원회라고 있죠. 그게 금융 다루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하고 상관있냐면 우리가 대학생들 무슨 가령 학교에 있을 때 대출을 하면은 금리를 조금 싸게 주는데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가령 대출을 했다. 그럼 그게 그 금리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런 걸 고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쳐봤어요. 근데 그게 금융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당연히 한 번도 없죠. 왜냐면 금융위원회 소관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로 그런 데가 다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봤어요. 그런 청년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몇 차례 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실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여야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의 청년위원장들을 그 회의에 지금 계속 참여시켜서 제가 총리를 있는 동안 4번 왔어요.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 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정부 회의에 여야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게 해방 이후 처음이에요. 4번을 했어요. 제가 왜 했냐? 어차피 이거는 어느 한 당이 뾰족수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고, 무슨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다 하면은
일반 국민들 가운데 그래 정치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 당의 지지자들 가운데 거기에 뭔 소리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협치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막 경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적어도 청년 문제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당장의 문제고 앞으로 문제니까. 자,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제가 고민한 영역인 거예요. 해보니까 당장 어렵다. 집 문제 해결해야 돼. 뾰족수가 안 나온다. 그다음에 직장 문제에 있어서 경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범부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다면 협치를 해야 된다. 이것만큼. 이런 나름의 시도를 하다가 거기에 제가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나는 이걸 이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다음 총리가 오더라도 청년관계 장관위는 꼭 하시고 그리고 여야를 꼭 참여시키시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그럼 아마 반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속 하게 할 거예요. 당은 뭘 해야 되느냐. 당도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조금 더 협치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다뤄가야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나라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1년 동안 국정에서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으면서 나름 책임을 갖고 있었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1년 동안 고민했던 것의 핵심을 여러분께 설명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청년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생들 얘기, 뭐 집에도 가보고, 뭐 주택도 가보고, 뭐 대출 문제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뭐 애들을 둘 낳을 때 어떻고 셋이 낳을 때 어떻고 별 얘기를 다 나눠봤어요. 한 가지 때 더 고민이 있어요. 뭐냐? 소위 지방.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문제 플러스 한 100배 더 어려운 문제. 진짜 이거는 머리에 쥐가 나는 문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요. 첫째,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지방에 살아보지 않았어. 나 서울 살아. 그러니까 그건 저는 마치 남성이 생리를 안 하는 여성의 문제를 본능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나는 서울에서 살아서 성장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제일 잘 모르는 지금 문제들을 부딪히고 고민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왔어요. 물론 머리로는 또 책으로는 지역에서 뭐 어떻고 지방에서 뭐 지방대가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잡을 어떻게 하고 직장 어떻게 그거는 제가 다 알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전제하에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시작이다 이거죠. 어렵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어렵은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화를 집요하게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일반적인 입법이나 이런 거는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할 일은 뭐냐. 당 전체가 정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청년 문제.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당대표도 하고 당의 젊은 의원들도 하고 꼭 젊은 사람들만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이 드는 의원들도 부모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돼. 그런 걸 내가 지속적으로 푸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 하나는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큰 통합의 문제는 그런 두세 가지가 저희 당 대표가 된다면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났을 때 말씀이 길었지만 이런 서론이 필요할 정도로 좀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대화의 노력을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전체가 해갈 수 있도록 당을 저는 바꿔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한테 말씀을 하든 질문을 하든 제가 100% 정답을 내놓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미 감사받잖아요. 이미 감사받다고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비교적 그걸 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를 잘 써야 되고 도구를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목포에서 이 자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